여러분은 꿈에서 귀신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밤중에 잠에서 깨어나 식은땀을 흘리며 가슴을 쓸어내린 경험이 있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살면서 한 번쯤은 꿈속에서 귀신을 만나게 됩니다. 어떤 분은 죽은 사람이 나타나 말을 거는 꿈을 꾸고, 또 어떤 분은 정체를 알 수 없는 무서운 존재에게 쫓기는 꿈을 꿉니다. 이런 꿈을 꾸고 나면 우리는 불길한 예감에 사로잡히거나 혹시 무슨 불행한 일이 생기는 것은 아닌가 걱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이야기를 통해 귀신 꿈이 가진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심리학과 무속의 관점에서 보면 꿈속의 귀신은 단순히 두려워해야 할 존재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 귀신들은 우리의 내면 깊은 곳에서 보내는 중요한 신호이자 아직 해결하지 못한 감정의 메시지입니다. 오늘은 꿈속에 나타나는 귀신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국의 전통 무속과 현대 심리학의 관점에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여정을 통해 우리는 귀신을 새롭게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먼저 우리 조상들이 귀신을 어떻게 이해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의 무속 전통에서는 사람의 영혼을 단일한 존재로 보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혼과 백, 두 가지 기운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여겼습니다. 혼은 하늘에서 온 정신적 에너지이자 의식이고, 백은 땅의 기운으로 이루어진 육체적 생명력입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표현 중에 혼이 나갔다거나 혼비백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혼은 날아가고 백은 흩어졌다는 뜻으로, 이는 죽음이나 극도의 놀람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조선시대 학자들의 기록을 보면 이러한 관념이 더욱 명확해집니다. 영조 때의 실학자 성호 이익은 천지간에 가득 찬 것이 기이며 이것이 뭉쳐 물이 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백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혼과 백이 합하여 이목의 총명과 구비의 호흡이 되며 늙어서 죽으면 양기가 떠서 흩어진다고 했습니다. 흩어진 양기는 둘로 분화하여 하나는 승천하여 양으로서 신이 되고 하나는 땅으로 강하여 음으로써 귀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혼은 하늘로 올라가 신명이 되고 백은 땅으로 돌아가 흙이 됩니다. 이 과정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때 죽은 자는 평안을 얻고 산 자도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마치 향에 불을 붙이면 향기는 하늘로 올라가고 재는 땅에 남는 것과 같습니다. 나무가 타면 연기는 위로 올라가고 재만 남는 것처럼 말입니다. 주자는 혼백을 향불에 비유했습니다. 향의 냄새는 곧 혼이요, 재는 백이라 했습니다. 이는 연기와 재가 다시 합해져 불이 될 수 없듯이 사람이 죽은 뒤에 혼과 시신이 합해져 생물이 될 수 없는 이치와 같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문제가 생깁니다. 혼백이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분리되어 떠돌 때 바로 귀신이 탄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귀신 발생의 원리입니다. 그렇다면 혼백은 왜 제자리를 찾지 못할까요? 바로 한 때문입니다. 한이란 마음이라는 뜻의 심과 뿌리를 의미하는 간이 합쳐진 글자입니다. 즉 마음에 맺혀 풀리지 못한 것이 한입니다. 원통하게 죽거나 살해당하거나 젊은 나이에 요절하거나 사랑을 이루지 못하고 죽거나 어린 자식 혹은 불구자식을 두고 죽거나 살아생전 죽도록 고생만 하다 죽는 경우처럼 비정상적인 죽음을 맞이한 사람들의 혼백은 승천하지 못합니다. 이들은 구천을 떠도는 원귀가 되어 이승을 헤매게 되는 것입니다. 무속에서는 이러한 원령을 달래고 저승으로 인도하기 위해 다양한 굿을 행합니다. 진호기굿이나 씻김굿 같은 의례를 통해 원령의 한을 풀어주고 그들이 복의 넋으로 거듭나 편안히 저승길을 떠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진호기굿은 사령이 원령으로서 떠돌이넋이 되기 이전에 미리 저승으로 인도하는 예방적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원령들은 어떤 형태나 방편으로든 원한풀이를 겪지 않고는 복의 넋으로 될 수 없습니다. 특히 처녀 귀신이나 몽달 귀신처럼 혼인도 하지 못하고 죽은 이들의 넋은 가장 위험한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이들은 후사가 없어 제사를 받지 못하는 한이 더해져 사람들을 괴롭힌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현대 심리학에서는 꿈속의 귀신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정신분석학의 창시자인 지그문트 프로이트는 꿈을 억압된 욕망에 위장된 표현이라고 했습니다. 그의 관점에서 볼 때 꿈속의 귀신은 실제 망령이 아니라 현실에서 인정하지 못한 죄책감, 미움, 분노, 상실감 같은 감정들이 타자의 얼굴을 빌려 나타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죽은 사람의 형상을 한 귀신이 나타날 때 이는 그 사람에 대한 미해결 감정, 즉 죄책감이나 슬픔,
아직 마무리하지 못한 이별의 감정이 형상화된 결과입니다. 칼 융은 이를 한 단계 더 확장시켰습니다. 그는 귀신을 집단 무의식의 원형으로 보았습니다. 융에 따르면 귀신은 우리 안의 그림자이며 버려진 자아의 일부가 외형화된 것입니다. 그림자란 무엇일까요? 이는 우리가 의식적으로 인정하고 싶지 않아 무의식 속에 억압해둔 자신의 어두운 측면입니다. 태어나서 사회적으로 교육받고 학습하며 경험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수용할 수 있는 것들만 의식 속에 담습니다. 그리고 그런 의식적인 것들은 잘 성장합니다. 하지만 받아들이지 못하고 거부한 것들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무의식 속에 담겨 그림자가 되는 것입니다. 융은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그림자를 지니며 개인의 의식 생활에서 구현이 적을수록 그것은 검어지고 어두워진다고 말입니다. 내가 인정하지 못한 나 혹은 나에게 버림받은 자아의 화신이 바로 꿈속의 귀신이라는 것입니다. 이 그림자와 화해하는 과정이 바로 개성화, 즉 자기의식이 전체로 통합되는 길의 한 단계가 됩니다. 실제하는 모든 것은 그림자를 드리우며 자아와 그림자의 관계는 빛과 그늘의 관계와 같습니다. 바로 이 그림자가 우리를 온전한 인간으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융은 현대 인류가 이러한 측면에 관심을 갖게 된 데는 프로이트의 공헌이 크다고 인정했습니다. 꿈속의 귀신은 단순한 공포 대상이 아니라 의식과 무의식의 경계를 깨는 존재로 작용합니다. 귀신이 나타나는 순간 우리는 이건 현실이 아니야 라고 느끼면서도 동시에 현실보다 더 강한 감정을 체험합니다. 이때의 귀신은 자아와 무의식을 연결하는 문지기입니다. 즉, 꿈속에서 귀신이 나타나면 그것은 너의 무의식, 깊은 곳에서 해결되지 않은 감정이 문을 두드리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각각의 꿈 장면은 서로 다른 의미를 지닙니다. 귀신이 쫓아오는 꿈은 회피하고 있는 문제나 억눌린 감정이 자신을 추격하고 있음을 뜻합니다. 귀신과 싸우는 꿈은 무의식의 그림자와 자아의 대립을 나타냅니다. 반대로 귀신이 나를 도와주는 꿈은 무의식의 통합이 진행 중이며 자아가 그림자를 받아들이기 시작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죽은 사람이 말을 거는 꿈은 억눌린 감정이나 기억이 의식의 언어를 통해 소통을 시도하는 단계입니다. 이처럼 꿈속의 귀신은 우리에게 다양한 방식으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꿈속의 귀신은 단순히 공포의 형상이 아니라 정화되지 못한 감정의 시각적 코드입니다. 인류의 모든 문화에서 귀신이 흰옷, 어두운 머리카락, 무표정한 얼굴로 등장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모습이 감정이 식은 상태, 즉 감정이 몸을 잃고 남은 순수 에너지 상태를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흰옷은 삶과 죽음 사이의 경계를 나타냅니다. 한국에서 흰색은 전통적으로 상복의 색이었습니다. 생명을 떠난 자와 아직 살아있는 자 사이의 모호한 경계를 상징하는 색입니다. 꿈속의 귀신이 흰옷을 입고 나타나는 것은 바로 이 경계선 위에 서 있는 감정, 즉 살아있지도 완전히 죽지도 않은 감정을 나타냅니다. 긴 머리카락은 풀리지 못한 한의 실타래입니다. 한국의 전통에서 여성의 머리카락은 매우 중요한 상징적 의미를 지닙니다. 결혼하지 못한 여성이 죽으면 처녀 귀신이 되어 긴 머리를 풀어헤치고 나타난다고 믿었습니다. 이는 풀리지 못한 한, 이루지 못한 소망, 매듭 지어지지 못한 인연을 상징합니다. 머리카락이 길고 흐트러질수록 그 한은 더 깊고 복잡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심리학적으로 보면 이는 정리되지 않은 감정의 상태를 시각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무표정한 얼굴은 정서적 무감각의 은유입니다. 귀신의 얼굴에는 감정이 없습니다. 그저 텅 빈 표정으로 우리를 바라볼 뿐입니다. 이는 감정이 너무 오래 억압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제대로 표현할 수조차 없는 상태를 나타냅니다. 감정이 얼어붙은 것입니다. 심리학에서 이를 감정의 해리라고 부릅니다. 너무 고통스러운 감정은 의식에서 분리되어 무감각한 상태로 존재하게 됩니다. 꿈속 귀신의 무표정은 바로 이 해리된 감정의 모습입니다. 즉, 꿈속 귀신은 감정의 시체로서 살아있는 나의 일부가 죽었음을 알려주는 상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감정은 흘러야 하고 표현되어야 하고 해소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억압된 감정은 흐르지 못하고 고여 있습니다. 표현되지 못하고 갇혀 있습니다. 해소되지 못하고 썩어갑니다. 그렇게 죽어가는 감정이 귀신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지금 당장 이 감정을 다루지 않으면
그것은 계속해서 우리를 괴롭힐 것이라고 말입니다. 융 심리학에서 귀신은 그림자이며 그림자를 받아들이는 것은 자기로의 통합 과정의 핵심입니다. 꿈에서 귀신이 말을 걸거나 나를 인도하거나 나와 하나가 되는 장면은 무의식 속 억압된 자아가 자각되어 의식과 통합되는 순간을 의미합니다. 이때 사람은 깊은 심리적 치유를 경험합니다. 죄책감에서 해방되고 상실의 아픔이 애도로 전환되며 두려움이 통찰로 변합니다. 이것이 바로 귀신의 꿈은 두려움의 상징이 아니라 치유의 예고라는 이유입니다. 그림자를 인정하고 마주하는 것은 쉽지 않은 작업입니다. 융은 그림자를 발견하는 작업이 고되고 지난한 길이라고 밝혔습니다. 그것은 용기와 겸손을 요구하는 도덕적인 작업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인정할 수 없는 두렵거나 더럽거나 부정하거나 성적인 부분들을 직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과정을 통해 개인은 자신의 무의식 세계에 대한 의식화, 즉 정신 변환을 시작하게 됩니다. 고통을 인내하고 자신의 문제와 맞닥뜨려 씨름하는 가운데서 자기와의 일치가 실현되어 부분적인 삶이 아닌 전체로서의 삶을 영위하게 됩니다. 흥미롭게도 한국 무속과 서양 심리학의 귀신 해석은 놀랍도록 비슷합니다. 한국 무속에서는 그것을 혼백의 불균형이라 부르고 서양 심리학에서는 무의식의 그림자라 부르지만 본질은 같습니다. 자아가 부정한 자기의 일부가 돌아온 것입니다. 무속에서 말하는 억울한 귀신은 억눌린 한의 감정이 정화되지 못한 상태이며 이는 심리학에서 말하는 억압된 분노와 복수심의 형상화와 같습니다. 슬픈 귀신은 망각되지 못한 애착의 에너지이며 이는 미해결된 애도 과정을 나타냅니다. 무속에서 굿을 통해 원령의 한을 풀어주고 저승으로 인도하는 것과 심리학에서 그림자를 의식화하여 자아와 통합시키는 것은 같은 목적을 향합니다. 둘 다 정화되지 못한 감정을 해소하고 분리된 자아를 통합하며 개인이 온전한 상태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무속의 씻긴 굿에서 망자의 넋을 씻겨 정화시키는 것처럼 심리치료에서도 억압된 감정을 의식 위로 끌어올려 정화시킵니다. 이 두 전통이 각각 수천 년의 지혜를 담고 있으며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은 주목할 만합니다. 인간의 마음이 작동하는 근본 원리는 시대와 문화를 초월하기 때문입니다. 동서양의 지혜가 만나는 지점에서 우리는 더 깊은 이해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귀신 꿈을 꿉니다. 어떤 이는 결혼을 앞두고 죽은 어머니가 나타나 말없이 슬픈 표정을 짓는 꿈을 꾸었습니다. 이는 어머니에 대한 죄책감과 그리움, 어머니 없이 중요한 순간을 맞이해야 하는 슬픔이 형상화된 것입니다. 이 여성은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몇 년 동안 제대로 애도하지 못했습니다. 바쁜 일상에 쫓겨 슬픔을 억누르고 살았던 것입니다. 결혼 준비를 하면서 어머니가 함께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해졌고 그 감정이 꿈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또 어떤 이는 직장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은 후 무서운 귀신에게 쫓기는 꿈을 반복해서 꾸었습니다. 이는 표현하지 못한 분노와 억울함이 귀신의 형태로 자신을 추격한 것입니다. 이 남성은 회사에서 자신의 공로를 동료가 가로채는 것을 목격했지만 조직 문화상 항의하지 못했습니다. 낮에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밤이 되면 억압된 분노가 귀신의 모습으로 나타나 그를 괴롭혔습니다. 심리 상담을 받으며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을 배우자 귀신 꿈의 빈도가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한 중년 여성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친구가 꿈에 나타나 자신을 원망하는 듯한 표정을 짓는 꿈을 반복해서 꾸었습니다. 사실 그 친구는 그녀와 함께 차를 타고 가다가 사고를 당한 것이었습니다. 비록 그녀의 잘못이 아니었지만 살아남은 자로서의 죄책감이 그녀를 짓눌렀습니다. 꿈속에서 친구의 귀신은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기만 했지만 그 시선이 견딜 수 없이 무거웠습니다. 무속인을 찾아가 진호기굿을 올린 후 그녀는 비로소 친구를 보내줄 수 있었고 꿈도 사라졌습니다. 이는 의뢰를 통한 치유의 힘을 보여줍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런 꿈들이 반복되다가 어느 순간 변화한다는 점입니다. 처음에는 두렵고 쫓기기만 하던 귀신이 시간이 지나면서 대화를 시도하거나 도움을 주는 존재로 바뀝니다. 앞서 언급한 결혼을 앞둔 여성의 경우 처음에는 어머니의 슬픈 표정만 보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어머니가 미소를 짓고 축복해주는 꿈으로 변했습니다. 이는 무의식의 내용이 점차 의식화되면서 통합이 일어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심리 상담이나 무속 의뢰를 통해 억압된 감정을 해소하게 되면 귀신 꿈의 빈도가 줄어들거나 꿈의 내용이 긍정적으로 변화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 어떤 청년은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꿈에 나타나 무언가를 열심히 말씀하시지만 소리가 들리지 않는 꿈을 반복해서 꾸었습니다. 이 청년은 할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제대로 효도하지 못했다는 죄책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할아버지가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한 것이 평생의 한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꿈 해석 상담을 받으며 이 감정을 다루자 어느 날 꿈속에서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고 그 말씀은 나를 용서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청년은 평안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현대 사회는 감정 표현을 억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한국 사회는 체면과 집단 조화를 중시하는 문화적 특성상 개인의 부정적 감정을 드러내는 것을 꺼립니다. 분노, 슬픔, 좌절, 원망 같은 감정들은 숨겨야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이렇게 억압된 감정들은 사라지지 않고 무의식 속에 쌓여갑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꿈속에서 귀신의 형태로 나타나 우리에게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정신건강 전문가들은 귀신 꿈이 반복되는 경우 이를 심리적 도움을 구해야 한다는 중요한 신호로 봅니다. 특히 같은 내용의 귀신 꿈이 일주일에 여러 번 반복되거나 꿈 때문에 일상생활에 지장이 생긴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심리 상담을 통해 억압된 감정을 다루고 필요한 경우 무속 의뢰를 통해 상징적인 정화 과정을 거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귀신 꿈을 단순히 불길한 징조로만 보지 말고 내 마음이 보내는 중요한 메시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귀신 꿈은 우리에게 멈춰서서 자신을 돌아보라고 말합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무시해왔던 감정들에 귀 기울이라고 촉구합니다. 이는 정신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결국 귀신은 외부의 존재가 아니라 자신이 버린 감정의 환영입니다. 꿈속에 귀신이 나타날 때 그것은 무서운 일이 아니라 의식이 자기 자신을 회복하려는 과정입니다. 그 과정에서 공포는 치유의 첫 징후입니다. 우리가 꿈에서 귀신을 만난다는 것은 무의식이 우리에게 보내는 편지를 받은 것과 같습니다. 그 편지에는 우리가 외면했던 감정들, 해결하지 못한 과거의 상처들,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자신의 모습들이 담겨 있습니다. 이 편지를 읽는 용기야말로 진정한 치유의 시작입니다. 이 편지를 읽는 것은 두렵고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피하면 귀신은 계속해서 우리를 찾아올 것입니다. 더 무섭고 더 집요한 모습으로 말입니다. 무시하고 억압한다고 해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큰 힘으로 되돌아옵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를 억압의 역설이라고 부릅니다. 억압하면 할수록 그것은 더 강력한 형태로 우리를 괴롭힙니다. 반대로 용기를 내어 그 편지를 펼쳐 읽고 그 안의 메시지를 이해하려 노력한다면 귀신은 점차 우리의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주는 또 다른 자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음에 꿈에서 귀신을 만난다면 두려워하기보다는 물어보십시오. 당신은 누구이며 내게 무슨 말을 하고 싶은가라고 말입니다. 그 질문이 바로 치유의 시작입니다. 한국의 무속인들이 원령에게 무엇이 한이 되어 떠도느냐고 묻듯이 심리학자들이 그림자에게 무엇을 말하고 싶으냐고 묻듯이 말입니다. 귀신은 우리에게 해를 끼치려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외면한 우리 자신입니다. 그들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비로소 온전한 자기 자신이 됩니다. 융은 말했습니다. 사람은 빛과 어둠, 의식과 무의식, 선과 악을 모두 품고 있는 존재라고 말입니다. 그림자를 완전히 없앨 수는 없습니다. 시도해서도 안 됩니다. 그림자는 우리의 일부이며 우리를 인간으로 만드는 요소입니다. 최선의 방법은 그림자와 화해하는 것입니다. 그림자를 인정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개성화의 과정이며 온전한 자기 자신이 되는 길입니다. 이 과정은 평생에 걸쳐 일어나며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여정을 떠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더 성숙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됩니다. 한국의 무속 전통에서는 귀신과의 화해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원령의 한을 풀어주고 그들을 위로하고 저승길로 인도하는 것이 바로 굿의 목적입니다. 이는 단순히 죽은 자를 위한 의례가 아닙니다. 산 자가 죽은 자와의 관계를 정리하고 자신의 마음을 치유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무속인들은 오랜 세월 동안 인간의 마음을 다루는 지혜를 축적해 왔습니다.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억압된 감정은 반드시 어떤 형태로든 돌아온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한을 풀어주고 넋을 위로하고 귀신을 달래는 의례를 발전시켰습니다. 서양의 심리학도 같은 진리에 도달했습니다. 프로이트는 억압된 욕망이 신경증의 원인이 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융은 그림자를 통합하는 것이 정신 건강의 핵심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현대의 심리치료는 바로 이 과정을 돕는 것입니다. 억압된 감정을 의식 위로 끌어올리고 그것을 다루고 통합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동서양이 다른 언어로 다른 방식으로 같은 진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같은 원리로 작동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날 우리는 과학과 이성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귀신을 미신으로 치부합니다. 하지만 심리학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귀신은 실제한다고 말입니다. 물론 물리적 실체로서의 귀신이 아니라 심리적 실제로서의 귀신입니다. 우리의 무의식 속에 살아있는 귀신, 억압된 감정이 형상화된 귀신, 해결되지 못한 과거가 만들어낸 귀신입니다. 이 귀신들은 우리의 꿈에 나타나 메시지를 전합니다. 이 메시지에 귀 기울이는 것이 현명한 일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마치며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기억해 주십시오. 꿈속의 귀신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무의식이 당신을 더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 보내는 초대장입니다. 그 초대를 받아들이는 것은 쉽지 않지만 그 여정의 끝에는 진정한 자기 자신과의 만남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귀신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당신의 적이 아니라 당신이 잃어버린 자신의 일부입니다. 그들을 환대하십시오.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십시오. 그들과 화해하십시오. 그렇게 할 때 당신은 비로소 온전한 자기 자신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꿈속에서 만나는 귀신들과 평화롭게 대화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